진짜 너무 아파서 조금 이렇게 만져보면은 20대 초반 때는 굳이 맞을 필요 없을 효과도 하나도 없었고, 만약에 효과가 있었다 쳐.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콩이에요. 그거 알아요? 제가 드디어 4만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거보다 중요한 거는 오늘 알려드릴 시술에 관련해서인데요. 여러분들이 제가 여태까지 모델 1 그리고 인스타를 하면서 정말 많이 들었던 질문과 저희 추천 비추천하는 시술들과 제가 받았던 시술들에 대해서 좀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필러, 보톡스, 그리고 부스터, 리프팅, 바디 보톡스까지 여러분들께 어떤 게 효과가 좋았고 어떤 게 효과가 없었는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시술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협찬으로 받은 것도 있었고 제 돈 재산 한 것도 섞여 있고, 그런데 솔직하게 다 말씀드릴 거고, 가격대가 병원마다 다 상이하고 정확하지 않아서 제 기억이, 그래서 참고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머리 자르는데 어때요? 머리 자르고 영상 처음 찍는 거라서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아무튼 우선 빠르게 제가 받았었던 필러 시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마 필러하고 입술 필러, 턱끝 필러를 맞았었는데요. 이마 필러는 한 3년 전쯤에 처음으로 맞아봤는데 가격대가 한 30만 원 정도였나? 그 정도 선이었던 것 같아요. 좀 가격대가 있었고, 그때 마취크림 같은 거 바르고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주사를 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아파요. 그리고 제가 부자연스러운 거를 정말 안 좋아해서 거의 그냥 안 넣은 것처럼 해주세요 하고 넣었었는데, 일단은 만족은 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원래는 앞머리가 없었거든요. 근데 사진 찍고 이럴 때 좀 볼륨감이 있어 보여야 더 예쁘잖아요. 처음에 한 3일 정도는 멍이 있었고 멍이랑 붓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한 일주일 지나고 나서는 계속 자연스럽게 한 1, 2년 정도 유지가 됐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거의 다 없어진 상태인데, 근데 막 더 넣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이 눈썹뼈가 이렇게 살아있어야지 좀 더 뭔가 자연스러운 라인이 저는 더 이쁜 것 같아서, 이마가 너무 볼록 튀어나오다 보면은 좀 이질적인 느낌이 그게 싫어가지고 지금 조금 소량 남아있는 상태에서 만족은 합니다. 근데 진짜 너무 아파서 진짜 이거 참을 수 있으신 분들만 해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원장님 저 진짜 자연스럽게 조금만 넣어보고 싶어요 하고 한번 맛만 한번 보고 필러를 넣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딱히 불편하거나 그랬던 점은 없었는데 진짜 너무 아프니까 한번 고민 많이 해보시고, 만족도는 한 4점? 그리고 코필러도 되게 많이 물어보셨는데, 우선 저는 코필러를 안 맞았었고 필러 대신에 코 수술을 이번에 했거든요. 그래서 수술 관련해서도 따로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코필러는 좀 위험하다는 얘기도 많았고 해서 저는 코필러는 패스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인스타를 여태까지 하면서 제일 많았던 질문 탑2 바로 입술입니다. 입술은 제가 원래도 정말 두꺼워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게 좀 콤플렉스였었어요. 옛날에는 좀 옹졸한 약간 좀 체리 같은, 앵두 같은 그런 입술이 예뻤을 때여가지고 오버립이 유행을 하게 되면서 입술 필러까지 보편화됐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저도 성인이 돼서 21살 때인가? 강남에 되게 큰 병원이 있어요. 신논현 쪽에. 거기에 그때 입술 필러랑 입꼬리 필러랑 입꼬리 보톡스까지 해가지고 3개 세트로 10만 원 초반대에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게 벌써 한 3, 4년 됐으니까 제가 입술은 안 한 지 되게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요새 다시 하고 싶기는 한데, 이게 아무래도 코 하고 나니까 입술까지 너무 빵빵하면은 좀 부자연스러울 것 같아서 안 하고 있거든요. 조금 이렇게 만져보면은 잔여울이 나와있기는 해요. 근데 처음에는 완전 딱딱하잖아요. 그때 맞았을 때도 최대한 자연스럽게 해달라고 그랬고, 저는 저의 성형과 시술에 제일 중요한 거는 진짜 자연스러움이에요. 이게 너무 하나하나 다 조금씩 해도
한쪽이라도 좀 더 과하면은 이게 밸런스가 무너져서 얼굴 자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모습이 안 이뻐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해달라고 했었고, 국산 필러를 맞았었는데 그때 시술 상담해주시던 분이 수입산으로 맞아야지 더 말랑말랑하고 자연스럽고 오래가고 부작용도 없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아기 때니까 그냥 뭐 국산 맞을게요 이러고 국산으로 맞았었는데 딱히 뭐 부작용이라든지 이물감이라든지 그런 게 크게 없었고, 사람마다 다른 게, 저랑 친구랑 같이 가서 같은 거를 맞았는데 이제 이렇게 몰딩을 해줘요. 필러를 맞으면은 이렇게 필러를 넣고 이렇게 만져주면서 예쁘게 입술 모양을 만들어주잖아요. 근데 운 좋게도 저 해주셨던 원장님은 이렇게 되게 예쁘게 모양을 잡아주셨는데, 이제 친구는 그게 좀 예쁘게 디자인이 잘 안 됐었나 봐요. 그래서 같은 병원이어도 원장님의 실력과 그런 거에 따라서 많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시술 받고 나서 뭐 뜨거운 것도 마시면 안 되고 관리도 잘 해줘야 돼가지고, 관리에 따라서 또 얼마나 오래 가는지, 이 이쁜 모양이 유지가 되는지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병원 정말 운인 것 같아요. 병원 선택하는 거. 제가 몇 cc 넣었는지 그런 것까지는 자세히 기억을 못 해가지고, 그리고 이게 입꼬리 보톡스까지 같이 맞았었는데 그때 뭐 주름도 없을 때고 하니까 20대 초반 때는 굳이 맞을 필요 없고 그냥 정말 입술하고 입꼬리 필러까지만 저는 추천. 한 만족도 5? 만족도 5. 그리고 필러 중에 턱끝 필러가 있었는데요. 턱끝 필러를 제가 20살 때 무슨 시술 협찬 이런 걸로 맞은 적이 있는데, 윤곽주사랑, 그때는 막 볼살 많고 얼굴형이 되게 고민인 시기잖아요. 막 젖살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턱끝 필러 맞았었는데 이게 나중에 한 22살 이때쯤 되다 보니까 너무 좀 이질적인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게 더 너무 날렵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턱끝 필러를 녹였습니다. 완전 초반때 맞기에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얼굴형 관리도 정말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우선 저는 얼굴형에 대한 고민이 광대뼈 정도였어요. 약간 여기 옆광대가 조금 넓어 보이는 게 좀 고민이었는데, 지금은 딱히 뭐 그렇게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근데 이제 20대 초반에 21살 때쯤에 이제 얼굴형 경락 관리 이런 게 그때 되게 유행을 했었어서 저도 초장 관리로 시작을 해서 작은 얼굴 만드는 경락 관리를 받았었는데 정말 만족했습니다. 그렇게 한 2년 정도 꾸준히 경락 관리를 받았었는데 두 가지 문제가 생겼었어요. 첫 번째는 피부 마찰 때문에 짓누르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옆에 피부가 되게 안 좋아지더라고요. 마찰이 계속 생기면서 열이 발생하잖아요. 아무래도 손이나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만져주는 관리다 보니까 이게 자칫하면은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피부가 일어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좀 주의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20대 중반이 되면서 얼굴형이 고민이 바뀐 거예요. 이게 광대뼈나 이런 뭐 얼굴 크기 이런 게 신경 쓰이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 리프팅이 문제가 된 거죠. 계속 살을 누르다 보니까 살이 조금 처지는 느낌도 들었고, 그리고 제가 다이어트를 좀 심하게 하면서 얼굴살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얼굴살이 폭패이다 보니까 오히려 뼈가 더 부각돼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살이 많이 빠지고 나서부터는 경락 관리는 아예 안 다니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이제 한 2달에 한 번 정도 가끔 내 얼굴 왜 이래 이럴 때 조금 힐링하러 가긴 하거든요. 하지만 진짜로 얼굴 붓기라든지 여기 사각턱이라든지 전체적인 라인이 신경 쓰이는 분들께는 정말 강추합니다. 1회에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쓰는 정도 하는데 샵 바이 샵이지만 예비 신부분들이나 중요한 일 있기 전에는 바짝 관리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정말 효과가 있기는 해요. 너무 어리신 분들이나 굳이 하는 거는 비추입니다. 일단 피부가 더 소중하고 매주 꾸준히 받아야 되는 관리이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도 좀 부담스러운 관리라서 정말 고민이신 분들께만 추천드립니다. 우선 경락 전에 다이어트를 먼저 하고 나서 경락을 한번 해보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
그 다음에 얼굴형 관리와 같이 해가지고 윤곽주사도 제가 그때 턱끝필러 맞을 때 윤곽주사 이렇게 쌍꺼풀 보토스 같은 거 꼭 눈에 보이는 효과나 그런 건 없었거든요. 근데 저희 미의 기준이 항상 바뀌기 때문에 제가 한 작년쯤에 나 윤곽주사 맞을 때 됐구나 해서 진짜 오랜만에 맞았는데 지방을 약간 불태우는 느낌이 나는 그런 윤곽주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굴살도 좀 정리해준다, 라인 정리도 해주면서 사각턱 정리도 해준다 그런 게 있어서 신사역에 있는 병원에서 받았는데 사진으로 비교해봤을 때 확실히 더 이미지가 부드러워지고 내가 더 지금 추구하는 이미지와 맞는 것 같아서 지금은 너무 만족을 합니다. 근데 너무 자주 맞는 거는 좀 비추해요. 왜냐면은 저의 얼굴 붓기와 살과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얼굴형이 계속 조금씩은 변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잘 봐가면서 나한테 지금 어떤 관리가 필요한지 보고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곽주사 효과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셨는데 저는 효과를 봤습니다. 그때 초반에 한 번, 그리고 내 턱 왜 이렇게 뭐 질긴 거 많이 먹어가지고 발달됐지? 했을 때 한 번쯤 맞아주는 거? 한 달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 이렇게 맞으라고 병원에서 그렇게 말할 때도 있는데 저는 진짜 많아봤자 반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이렇게 맞습니다. 너무 또 없어 보이면은 좀 그렇단 말이에요. 약간 귀티가 이렇게 사각턱 귀티가 있잖아요. 이렇게 합리하면서 좀 전체적인 조합을 봐가면서 시술을 합니다. 다음에 얼굴형 관리 중에서 제가 또 괄사를 한때 엄청 썼었거든요. 근데 괄사 사용법을 이렇게 쳐보다가 괄사 잘못 쓰면은 안 좋다 그런 영상을 엄청 보면서 내가 그냥 이렇게 문질문질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혈자리도 정말 잘 알아야 되고 그런 포인트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내가 전문적으로 잘 알아보고 나서 해야겠다 한 상태에서 괄사는 지금 스탑한 상태이고요. 좀 저는 질긴 음식을 많이 먹어서 뭐 그럴 때 가끔 뭉칠 때 이렇게 뭔가 제가 경락을 오래 다녔으니까 거기서 배웠던 스킬 같은 걸로 이렇게 하는데 꾸준히 해주면은 얼굴이 어떻게든 작아지긴 하겠지만 이게 이렇게 좁아지면은 여기가 부각돼서 안 이뻐 보이고 그러니까 진짜 가끔 뭉칠 때만 해주고 근데 목 뒤에 라인이나 쇄골 같은 라인 있잖아요. 이런 데는 좀 잘 활용을 해주기는 하는 편입니다. 막 함부로 쓰면은 진짜 안 좋으니까 잘 알아보고 쓰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리프팅입니다. 제가 요새 제일 관심이 많은 분야가 바로 리프팅인데 그래서 스킨케어 제품도 탄력 위주의 제품을 정말 많이 찾고 이제 유산소도 그렇게 열심히 안 하는 게 유산소 하면 막 얼굴 처진다, 얼굴 수분 날아가서 막 건조해져서 주름 생긴다 이런 얘기도 많다 보니까 진짜 몸의 체지방도 중요하지만 얼굴을 이렇게 20대 때 잘 보존을 해서 30대까지 가는 게 중요한 거구나를 깨닫고 탄력 관리에 엄청 많이 신경을 쓰고 있긴 한데요.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얼굴 시술이나 리프팅 이런 거에 관심 전혀 없었고 무조건 다이어트, 몸매 관리, 그리고 화장하는 거, 스타일링 이런 것만 좀 더 주력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리프팅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왜냐면 20대 후반 때는 또 지금이랑 얼굴이 완전 달라질 것 같아서 지금부터 관리를 하자라는 심정으로 엄청 알아보다가 병원에 가서 상담도 많이 받아보고 여러분들한테도 많이 물어봤는데 리프테라라는 시술이 정말 효과가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어떤 완전 강력한 효과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리프테라 가지고 효과 없었다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저는 효과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막 저는 병원이나 피부과 가는 거 되게 귀찮아해가지고 여태까지 2번밖에 안 해봤지만 그 2번 만에 눈에 보이는 효과가 찐으로 있었고요. 한 달 반 주기 정도로 가서 시술을 받았었는데 일단 따끔따끔하게 약간 레이저 맞듯이 맞는 시술이라서 막 그렇게 아프거나 그러진 않고 그냥 조금 따끔하다 정도? 아픈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잘 맞으실 수 있는 시술이고 일단 가격 같은 경우에도 너무 합리적인 게 뭐 인모드나 슈링크나 뭐 요새 관리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거는 좀 가격대도 비싸고 한 번에 확 하기에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인데 제가 맞았던 리프테라는
맞았을 때 한 번 맞았을 때 한 10만 원 중후반대에 맞았고, 이게 1000샷하고 3000샷이 있는데 1000샷으로, 저는 1000샷으로 처음에 맞다가 두 번째 때는 3000샷으로 맞았습니다. 1000샷. 저의 고민은 이 팔자주름이 제일 컸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얼굴살이 너무 확 빠져버려가지고 이렇게 막 사진 찍거나 하면 여기 볼륨이 좀 꺼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채우려면 뭐 팔자주름 뭐 필러를 맞아라 이런 데도 있었고, 지방 이식 해야 되지 않겠냐 했는데, 이제 그 전에 더 꺼지거나 처지기 전에 또 이렇게 레이저 시술을 이렇게 받아서 팽팽하게 만들어 놓으면서 까지 열심히 해주다 보니까 그런 고민들이 진짜 70% 정도 사라졌어요. 써서 배터리 갈아 끼고 왔습니다. 색감이 좀 변한 것 같은데, 그래서 나는 리프팅은 처음이고 얼굴살보다는 조금 잔주름이라든지 꺼짐이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은 리프테라 맞으시는 거 추천드려요. 근데 이제 사람마다 고민이 다를 거 아니에요? 얼굴살이나 이런 밑에 턱 라인이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은 뭐 침샘 보톡스도 있고 실리프팅, 인모드 이런 것도 있지만, 솔직히 실리프팅은 20대 초반에 맞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인모드도 저는 얼굴살이 없는 게 고민이기 때문에 오히려 인모드나 슈링크를 하면은 더 여기가 더 움푹 파여 보일 수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패스. 저는 리프테라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피부과를 작년부터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피부과 다니면서 정말 효과를 봤던 피부 스킨 부스터를 알려드리면은, 오늘 진짜 20대 시술의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는 건데, 저의 피부 고민, 건조가 좀 심한 스타일이고 화장을 하고 좀 오래 지나면은 유분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좀 개기름 뜬다 하잖아요. 개기름이 좀 이런 데가 뜨는 스타일이고, 대신에 트러블은 좀 없어요. 주근깨 피부? 잘 안 보이겠지만 원래 이렇게 주근깨나 기미가 잘 생기는 피부예요. 그리고 피부도 되게 잘 타는 편이고, 일하는 환경상 옷먼지나 야외 촬영 그런 것도 많이 하고 풀 메이크업을 두껍게 하기 때문에 피부의 모공 관리라든지 그런 피부 전체적인 지켜주는 걸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화장품만 쓰는 게 아니고 남이 쓴 화장품도 써야 되고 남이 화장도 해주고 얼굴도 만져주다 보니까 피부가 얌전할 날이 거의 없었는데, 작년부터 PDRN이라는 일명 연어주사라는 시술을 제가 해요. 근데 일단 고통, 솔직히 너무 아픈데 못 참을 정도는 아니고, 제가 그런 주사 같은 아픔을 되게 잘 참거든요. 근데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마취크림 하고 이렇게 누워있어요. 30분 있다가 맞는데 뭔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안 아픈데 눈물이 나요. 말씀하세요 이러는데 막 참다가 막판에 아파요 이러면서 눈물이 스르륵 나거든요. 한 그 정도의 아픔? 잘 참는 편인데, 그리고 효과 안 맞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다 정도의 느낌이에요. 제가 한 5번 정도 맞았었는데 이것도 한 달 주기 맞는 걸로 추천을 받았고, 10회에 한 30만 원 정도로 알고 있고, 뽕뽕뽕뽕 막 주사를 놔준단 말이에요. 그럼 막 핏자국도 나고 이러는데 금방 한 2, 3일 만에 일상생활도 되고 이러니까 문제없이 잘 화장으로도 가려지는 정도라서 맞고 싶은데 리쥬라는 두렵다. 엄청 고민까진 아닌데 살짝 피부결 정리라든지 화잘먹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 자체가 조금 더 밝아지고 향이 더 잘 먹는 그런 느낌은 있었어요. 근데 그냥 느낌만 있지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정도? 는 여러분들도 많이 익숙하신 리쥬란인데, 리쥬란은 제가 딱 2번 맞아봤어요. 근데 진짜 원장님, 리프테라도 그렇고 정말 모든 시술이 원장님을 정말 잘 만나야 되는데, 리쥬란도 이렇게 pompompompompompom 손주사를 놔주는 시술인데 진짜 제가 엄청 아프다고 많이 들어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안 아픈 거예요. 처음에 받았을 때.
근데 이제 막 이렇게 엠보싱 자국이 이렇게 진짜 징그럽게 나거든요. 그래서 막 소름 돋을 정도로 얼굴이 징그러워지고,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튼 그렇게 충격을 먹었었는데 그 정도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리쥬란 ECC를 맞았었고, 한 번 맞았을 때 한 30만 원 선이었던 것 같아요. 거의 PDRN하고 3배 차이가 나는 가격이잖아요. 그만큼 3배 더 좋다는 얘기지 않을까요? 되게 오랫동안 그 피부의 수분감과 그 속건조가 잡히면서 오랫동안 피부에 그 수분감이 유지가 된 느낌? 진짜 딱 스킨 부스터라는 말에 적합하게 만족을 했던 그런 시술이었습니다. 이것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맞는 거를 추천을 받았고, 쉽게 작은 트러블이 난다든지 피부 결이 고민이신 분들은 리쥬란 스킨 부스터 추천드립니다. 만족도 아픈 거 빼면은 한 4.5 정도? 네, 리쥬란 맞고 나서 모공 관리라든지 이렇게 막 된다는 느낌은 아니었고, 피부 전체적인 톤이 밝아지면서 화장을 했을 때 좀 더 오래가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둘 다 추천! 근데 확실한 효과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리쥬란으로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보톡스! 보톡스는 제가 사각턱 보톡스를 맞았었는데, 사각턱 보톡스는 딱히 효과를 못 봤어요. 근데 윤곽주사는 효과를 봤잖아요. 그래서 사각턱이 고민이신 분들은 오히려 윤곽주사를 한번 맞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입꼬리 보톡스는 왜 맞았는지 모르겠고, 승모근하고 종아리 보톡스를 맞았었는데, 승모근 보톡스는 이렇게 승모근 솟아 올라와 있는 승모근 근육을 약간 녹여주면서 이렇게 좀 내려가게 해주는 그런 보톡스란 말이에요. 근데 승모근이 생기는 원인 자체가 어깨나 등에 힘을 써야 되는데 여기에 힘이 잘못 들어가서 이렇게 근육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려면은 사실상 등 운동이나 팔 운동을 많이 하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몰라가지고 나 승모근 나와 있는데 승모근 보톡스나 맞을까? 이러고 맞았었는데 진짜 효과 하나도 없어요. 효과 하나도 없고, 물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거는 저의 정말 주관적인 경험이긴 해. 뭔가 승모근 보톡스 맞고 나서 더 의식을 하면서 더 쓰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후로는 한 번도 안 맞았단 말이에요. 승모근 같은 경우는 스트레칭 하는 게 더 효과가 있었습니다. 승모근 보톡스 별점 0점 줄게요. 오히려 이런 근본적인 문제는 정말 운동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건 약간 돈 낭비였다. 그리고 종아리 보톡스는 제가 옛날에 19살 후반대인가 처음 맞았었는데, 그때 제가 여러분들 정말 상상도 못 하시겠지만 제가 다리 근육이 조금 고민이었어요. 그때는. 뭐 지금 매일매일 스트레칭도 해주고 폼롤러도 해주고 어떻게 해야지 다리 근육이 안 예쁘게 생기는 거를 막을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매끈한 다리가 유지가 되고 있지만, 이것도 관리 안 해주면 금방 다리 안 예쁘게 되거든요. 제가 옛날부터 발목은 얇은데 그에 대신에 종아리에 알이 생기면은 진짜 이렇게 삼계탕 마냥 안 예쁘게 종아리 근육이 생긴단 말이에요. 바디에 하는 시술이다 보니까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엎드려서 종아리 시술을 받는데 한 20-3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진짜 효과 하나도 없었고, 이게 보톡스를 놓으면은 그 근육이 약간 마비가 되는 것처럼 부분에 근육을 잘 사용하지 못하게끔 한단 말이에요. 막 걸을 때도 시술 받고 나서 막 휘청휘청 걷고, 승모근도 여기 보톡스 맞아가지고 막 팔로 뭐 드는 것도 힘들단 말이에요. 그것도 되게 불편했고, 종아리에 맞으니까 다리에 힘이 아예 안 들어가가지고 일상생활도 불편했을 뿐더러 효과도 하나도 없었고, 만약에 효과가 있었다 쳐. 근데 어쨌든 내가 다리 근육을 계속 이상하게 쓰는 습관이 있으면은 또 금방 다시 돌아올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사각턱 보톡스도 마찬가지로 기껏 맞았는데 내가 깨장 딱딱한 걸 먹는 습관이 있으면은 금방 또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 맞으러 갈 시간에 스트레칭 5분이라도 집에서 해라,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런 거 몰랐으니까 그냥 이것도 보톡스를 해결하자 이러고 보톡스를 맞았었는데, 시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는 거는 그 전문가 분한테 설명을 제대로 결정하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고,
저는 제 경험상 이런 거는 좋았던 것 같은데 나의 고민은 이건데 이거는 좀 안 좋았던 것 같아. 이 정도로 좀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래도 조금 고민거리에 조금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따라 말을 왜 이렇게 오늘 말한 내용 중에서 코 수술 내용하고 반영구 문신 그런 거는 한번 다음에 영상 한번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